지난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특징 하나가 이른바 광폭 외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까지 연이은 정상외교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의 외교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북한의 정상외교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면한 과제 분석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북한 주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북한 방송은 이 광경을 달라진 북한의 출근길로 소개했다. 요즘 출퇴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누구나 어제 버스에 타기만 하면 선전화를 켜들고 노동신문부터 찾아봅니다. 원스님이 외국 방문 서시 실렸는가 해서 말입니다. 방송이 전파를 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고 있을 당시 북한 매체들은 최고 지도자의 활동상을 일정이 다 끝난 뒤에야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김 위원장의 방문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북한의 모습과 주민들의 반응도 수시로 취재, 방영했다. 우리 원수님과 한 수 떨어져서 못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 어르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우리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집니다. 매일 김정은 위원장의 소식만 기다리며 TV 앞을 지키는 가족과 김정은 위원장 찬양가를 부르며 귀국을 기다리는 소녀들. 외국 방문을 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우리 손으로 키운 운반꽃을 드리고 싶어서 키웁니다.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비치는 것에다가 넣으면 빨리 피울 수 있답니다. 김 위원장을 위해 은방울꽃을 가꾸고 있다는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북한 당국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에도 성과적이었다는 선전 보도만 내놓고 있는 북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외교 행보, 정상 외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펼쳐진 카퍼레이드. 1975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을 덩샤오핑이 직접 맞이하며 환대하는 모습이다. 대륙과 대륙에 끝없이 메아리친 환호성은 우리 소령님께 자주 시대가 드리는 최대의 정이었습니다. 자주 해외 순방에 나서며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친 김일성 주석. 그중에서도 중국과 옛소련은 북한 정상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과거 동북 항일 연군이라 불리던 한인과 중국인, 소련인으로 구성된 항일연합부대에서 활동한 김일성 주석의 이력이 관계 결속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53년 11월 12일 위대한 수경님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시어 모택동 주울레 동지들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모택동 동지, 주울레 동지와 6.25 전쟁 당시는 물론 전쟁 뒤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이어졌던 건 역시 김일성 주석의 외교 행보 덕이라는 평가다. 중국하고 소련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서 사실은 북한의 전후복구 건설 자금이라는 건 중국과 소련에서부터 받아서 전후 피해를 복구를 하고 말하자면 연평균 19%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국과 소련과의 외교의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이 많이 도와줬죠. 냉전 시대 미국에 대항해 중국, 소련과 이념적 결속을 다진 김일성 주석은 1960년대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중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가며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친 것이다. 특히 쿠바와는 1960년 수교 이후 반세기 넘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쿠바의 당및 국가수반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의 염원이었다고 하면서 옛 공산권이 붕괴되던 시기에도 김일성 주석은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의 각별한 친분을 바탕으로 협력을 다져나갔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반제적인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간 것이 김일성 외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계 나라들의 무기도 주고 농장도 지어주고 트랙터 주고 화물 트럭 주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조국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주체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국에 있었는데 48개국에 북한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김일성 주석의 공격적인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외교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정상 외교는 중요하게 인식됐다. 1983년 6월 역사적인 중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 특히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부터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무상 원조가 끊기고 급기야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자 북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도 했지만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은 다시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서 한반도 현안과 개혁 개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사망 직전까지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 외교에 주력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김정은 동지께서 뜨겁게 마중하셨습니다. 2011년 8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일 위원장을 맞는 후계자 김정은의 모습에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 외교가 북한의 후계 체제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1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대략 한 10여 차례 김정일 위원장의 해외 순방,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얘기는 물론 추론이지만 자신의 건강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가속화된 행보를 한 원인이 아니었나.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개혁 개방을 볼 수 있는 지역들에 집중이 됩니다. 발전이. 그러니까 후계 체제를 두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나라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은둔의 지도자라 불릴 만큼 아버지 김일성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일을 벗었다는 자평까지 내놓은 건 바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만 하면 왜 운둔 생활하나? 운둔 생활하는 사람이 처가타하다. 난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대구에도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둔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세서 이제 운둔에서 해방됐다. 하지만 이 역시 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의 불가피한 외교 행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0년대 위기를 겪고 나서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대외 대남 노선은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외 관계, 대남 관계의 개선이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 중국과 한국을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북한에 허약해졌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떤 외교적 지평을 넓히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경우에 나라 정권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세계의 이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활동에 집중됐다. 그리고 집권 7년 차를 맞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돌입한다. 중국 정상과 마주한 것은 물론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갔다.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엔 끈질기게 집착해온 핵을 버리겠다는 선언, 비핵화를 올려놨다.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어려운 경제 상황, 제재로 인한 경제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그만큼 숨가쁘게 진행된 1년간의 외교 행보였다.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협의한 결렬을 두고 북한식 정상 외교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는 파격적일지 몰라도 기본 협상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과거의 협상의 틀 내지는 과거의 관성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비핵화 협상에서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의 소위 살라미식,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벼랑 끝 전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변했고 또 과거와 같은 협상 방식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정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격, 담대, 직설적 화법.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수식어다. 현대반은 차별된 행보로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결과 앞에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